네, 안녕하세요. 책에서 찾은 제 류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안이 좀 답답해서 밖에 나와서 촬영을 했어요. 오늘 이게 할 책이 이 당신이라는 1인 기업. 네, 이 책인데, 제가 좀 약간 슬럼프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방송을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혼자서 하는 1인 기업이긴 한데, 이게 저번에 아이들이 좀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싶기도 하고, 이래서. 근데 아이들이 1년간 배웠으니까 하다 보면 지겹기도 하고 해서 이게 빠져나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정을 많이 줬나 봐, 아마. 며칠 동안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진짜. 미리 예견된 사고긴 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수업하다가 이렇게 싸우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아이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한 번에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당신이란 1인 기업. 네. 요즘 자영업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저도 여기 세종시에 와서 살고 있긴 한데 점포는 굉장히 많아요. 상가는 많은데 금방 망해가지고 없어지는 곳을 많이 봤거든요. 뭐 도너츠 커피집 이렇게 해가지고 인테리어 다 했는데 3개월도 안 돼서 없어진 분도 계시고, 식당 하시려고 진짜 인테리어 다 무슨 불판 이런 거 뭐 마룻바닥 다 준비하셨는데도 없어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걸 보면서는 나라는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와 빽빽하게 쓰고 또 읽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이 안에서 뭘 찾아야 될까 그래서 막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답은 제일 앞에 있더라고요. 제일 앞에.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부유한 사업가 집의 물건들이 다 경매로 나온 거예요. 경매로 나왔으니까는 경매인이 막 경매를 했겠죠. 자, 이 물건 얼마, 이 물건 얼마 하면서 이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고 화려한 물건은 이제 다 정리한 상태에서 경매인이 힘이 빠졌어요. 그 중에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쳐들고, 자, 이 바이올린 이제 얼마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치켜 올리고서는 자, 100달러, 100달러부터 시작한 거예요. 100달러 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50달러 딱 이랬어요. 또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럼 25달러 이래도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5달러는 어떨까요? 5달러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그 바이올린을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워낙 낡아가지고. 그래서 네, 그러면은 1달러 하실 분 있나? 1달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이올린이 1달러라니 이게 말이 돼요? 응? 그래서 막 1달러를 해도 아무도 나오지 않고 막 웃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왜 어르신이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 이제 노인분이 이렇게 꾸부정한 등을 하시고 이렇게 나오더니 그 바이올린을 제가 한번 연주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약간 그 바이올린을 들고 조율을 하시고 연주를 하게 되신 거죠. 연주를 이제 딱 하니까 이거 소리가 굉장히 감미로운 거예요. 감미로운 음악이 막 흘러나고 사람들이 일순간 웃다 말고 샥 조용해지고 그 음악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연주가 다 끝나고 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박수가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반전 일어난 거야. 그 낡아 보였던 바이올린이 1달러도 아무도 안 쓰겠다고 했는데 그 웬 어르신이 나와서 연주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인이 이제 이때부터 자, 그럼 이 바이올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1,000달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누가 사겠대요. 저요. 그러니까 자, 그럼 앞에서 다른 이제 숙녀분이 그럼 2,000달러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2,000달러 나왔습니다. 2,000달러. 그러니까 저쪽에서 3,000달러. 그러니까 3,000달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0, 5,000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5,000달러에 낙찰이 된 거예요. 보세요. 아까는 1달러에도 아무도 살려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아본 한 사람이 나와서 얘를 약간 조율을 해주고 열정을 다해서 연주를 해야 하니까 가치가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5,000배로 뛴 거예요. 5,000배로. 이
자신의 가치가 5,000배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인 거예요. 이 책은. 지금 보시면 가게 인테리어라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저도 미술학원 할 때 인테리어비 들어갔거든요. 인테리어비만 들어가나? 부동산 복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거 아이템 찾으려고 시간 낭비해야 되죠. 또 거기에 대한 기술을 익혀야 되잖아요.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하더라도 맛있는 떡볶이를 하려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시간과 돈과 노력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노력을 1달러치의 값어치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5,000달러의 값어치로 상승시킬 것인지는 본인 여하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나의 가치를 너무 몰라봤나? 내가 내 스스로 너무 내 가치를 모르고 있나? 본인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슈퍼맨 있잖아요. 슈퍼맨. 그 슈퍼맨 원작자가요, 그 대학생 일반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 두 친구가 거의 이제 좀 이렇게 외톨이 둘이서 이렇게 그 남자 둘이서 친구가 돼가지고 이 슈퍼맨을 글을 써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외모도 왜소하고 말주변도 없고 내성적인 데다가 이런 사람 둘이서 만나가지고 슈퍼맨이라는 그런 영웅 소설을 쓴 거죠. 이제 온 출판사에 다 보내도 다 아웃되다가 어느 한 출판사에서 컨택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 슈퍼맨의 글을 알아본 거죠. 슈퍼맨 이야기를 쓴 두 청년이 이 창작물도 팔고 만화 출판사에 정식으로 채용도 됩니다. 그렇게 잘 됐지만 이 슈퍼맨 이야기는 그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요. 영화에서부터 텔레비전 연재물, 거기다가 장편 영화, 만화책, 특허권, 슈퍼맨 영화만으로 최소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 슈퍼맨 캐릭터 있었잖아요. 캐릭터가 10억 달러가 넘어갔대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젊었을 때 받은 그 출판료는요, 겨우 130달러. 130달러밖에 안 됐고, 이걸 또 둘이서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5달러였던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본인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가치를 낮게 봤기 때문에 이 130달러에 본인들의 가치를 팔아넘긴 거예요. 하지만 이 슈퍼맨의 가치는 어때요? 1억 달러를 넘어서 10억 달러까지 갔잖아요. 캐릭터 판매권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슈퍼맨 이야기가 제리아 조한테는 별 값어치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사람들이 너무 조금 줬다, 더 많이 줘라. 그래서 겨우 파산 상태에서 연금으로 매년 2만 달러를 지급해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겨우 2만 달러 지급받긴 했지만은 임종을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는 거죠.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결혼 전에는 굉장히 제가 자신감 넘치고 뭐든지 하면 다 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미술학원을 했냐면은 졸업을 했는데 IMF가 터져서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큐레이터로도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큐레이터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봉급이 50만원? 50만원에서 밥값 떼고 차비 빼면 더 마이너스인 거예요. 또 큐레이터가 이쁜 옷 사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부잣집 딸들이 그냥 간판 하나 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큐레이터는. 뭐 아닌 분들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때 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생활비도 또 집에다 갖다 드리는 형편이라서 그걸로는 생계를 꾸릴 수가 없었어요. 뭐 방문교사도 일해봤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로도 일해보고 그걸로도 택도 없는 거예요. 학원을 차릴 수 있는 돈이 안 생겨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액세서리도 팔았어요. 액세서리도 팔아보고 그 돈을 모아서 강남에다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학원이 있어서 전전세긴 하지만 제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강남에다가 학원을 차린 거예요. 학원을 차렸는데 뭐 전전세니까 점포 주인한테 쫓겨나서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고 거기선 또 잘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요, 나의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하면 머물게 되고요. 아니야, 난 이게 아니야, 나는 이 정도까지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 하고 생각하면 계속 도전하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 되니까는 이게 도전이 이제 끝난 거죠. 제가 도전이 끝나고 애 낳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저의
가치에 대해서 점점점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주부로 있다 보니까는 일도 안 하고. 저는 이제 아이한테 올인하고 싶어가지고 일을 일부러 안 했거든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자신감과 용기가 확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겨우 뭐 전업주부로 있는지 얼마 기간도 길지 않았어요. 한 3, 4년 있다가 제가 또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는 제 뜻대로 할 수가 없고, 프랜차이즈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사업이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5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최종적인 결정, 핵심 그 결정권은 프랜차이즈 회사한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맘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그만 물러나게 되고,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었던 거는 저도 회사를 차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회사를 어떻게 차려야 될지 모르니까 배우려고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아이만 키우고,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 비하인드 또 스토리가 막 있답니다. 여러 가지로. 아, 진짜 중년의 위기? 그래서 보시면 저도 이제 다시 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유튜브도 찍게 되고, 책도 읽고,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은 1달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00달러, 1000달러, 5000달러까지 쭉쭉 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본인이 높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10가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인데요. 그 10가지 방법을 너무 다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못하는 것 같아요. 일을 못하니까 제가 맨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1단계가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의 꿈,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꿈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꿈을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 김승호 회장님처럼 이렇게 포스터 한 장으로 나는 이런 모양의 점포에서 이런 사원들하고 이런 사업을 할 거고, 매달 매출액을 얼마를 할 거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거죠. 굉장히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가 꿈을 계획하는데, 이거를 촘촘하게 계획을 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할 일을, 매일매일 할 일과 주간적으로 할 일, 매달 할 일을 다 촘촘하게 계획을 해서 실천에 옮겨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이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행동하라. 제가 볼 때는 그 행동하기, 그냥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되질 않아요. 저도 슬럼프에 잠깐 빠져가지고 집에 누워 이렇게 있는데, 녹화한 게 있었어요. 솔직히 오늘 방송에 나가려고 녹화해 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편집을 하려고 딱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처져 있고 아무도 보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봐도 보기가 싫은 거야. 저 방송 나도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 편집을 하기가 싫은 거야. 다시 찍자니 또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누워 있는데, 그 저희 맘스형 독서클럽 대표님께서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바쁘셔가지고 문자 잘 안 보내시거든요. 근데 왜 오늘 유튜브 방송하는 날인데 안 올라왔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누군가 봐주는 분이 있구나. 대표님이 이렇게 챙겨서 보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렇게 화장하고 나와서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지더라고요. 우울하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오늘은 찍어봤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꾸 이렇게 다른 유튜버들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분은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하고 너무 분위기도 있고 막 이렇게 빠져들 것 같고,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제 저는 저고 그분은 그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제가 저의 가치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 저 좋다는 이런데 제가 어떻게 이 책을 소개하겠어요.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선은 시작했으니까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처럼 자영업 하다가 기운이 안 나시거나 막 처지시는 분들 있으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진짜 대한민국 자영업 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십시오. 화이팅! 그리고 다음에 할 책은 이거 꿈꾸는 다락방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고전이 된 것 같아요. 이 꿈꾸는 다락방이 이지성 작가님의 베스트셀러죠. 꿈꾸는 다락방.
이 책이 전 세계 한 7, 8개국으로 번역돼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번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한번 훑어보는 개념으로. 제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이재성 작가님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 17살 어린 그 김보람 당구 선수랑 결혼하시는 거예요. 너무 배신감이 느껴져가지고 싫어졌어요. 네, 농담이고요. 네, 꿈꾸는 다락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